과거처럼 8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9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막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자극적인 이슈는 엔비디아에 그래서 HBM 납품해? 안 해? 언제부터 할 건데, 이런 발표들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한테는 가장 좀 화끈한, 그 다음에 자극적인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가 올해 가지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물량은 이미 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8단 HBM 5세대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삼성전자한테 받아다가 하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엄청나게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멍청한 자식 막 이런 말을 막 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막 압박을 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이런 거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그 현지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 공장의 가치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협력 범위를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 도조팀이 그 머스크가 하는 그 슈퍼컴퓨팅 관련된 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막 인사결정을 막 하고 뭐 해체를 시켰습니다. 자, 요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들이 다시 높아지고 재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과거처럼 8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9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이 막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지금 준비해서 8만 전자 이상, 9만 전자 이상을 목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뭐 실적의 압박이라던가, 아니면은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약간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 불확실성은 점점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올라오고 살아나고 있는 삼성전자 더불어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관심을 가져보고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개장하기 전에 미증시의 분위기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강력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좀 덜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 지금 미증시에서 분위기를 보면은 금리 인하에 관심이 굉장히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93.4%,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리고 빅테크와 AI, 반도체주 모두 고공비행,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많은 그 신용평가사 컨센서스 안에서 90% 이상의 확률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죠. 이제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엄청나게 막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멍청한 자식 막 이런 말을 막 할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막 압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소송의 나라답게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이제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버텼죠. 왜? 우리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아직은 금리 인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내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고용지표 발표도 그때는 이제 뭐 충격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뭐 증시의 상황과 기대감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반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기다리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은 경기가 이렇게 좀 탄탄하다라는 것인데도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아직 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막 증시가 흔들리기도 하고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을 때 단발적으로는 증시가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그 흔들리는 경기 침체다라는 그 결과들이 있어서.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뭐 빠른 회복 속도와 지금은 그때의 발표 이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주가의 증시 움직임이 미증시에서는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뭐 해석하는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컨센서스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요런 기대감이 미증시에서는 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빅테크 AI 관련된 종목들 기술주들 위주로 강세 흐름들이 나왔죠. 자, 우리 그 금리가 인하가 되는 분위기, 아니면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던가 금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술주들,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부각을 좀 많이 받죠. 그리고 지금 미증시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타겟과 기대감이 AI 반도체주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글로벌적으로 다시 분위기를 금리 인하 쪽으로 따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가속화를 좀 따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뭐 2번 아니면 3번까지 금리 인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금리 정책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 혹은 반도체 기술주들, 뭐 성장 섹터의 그 혹은 뭐 이제 제약주들 요쪽 안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큰 틀 안에서는 지금 뭐 미증시 안에서는 이런 기대감으로 반도체 및 AI 기술주들이 확실하게 힘을 좀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전자가요, 지난 2024년도에 고점에서 그다음에 뭐 그 해 이제 저점까지 거의 뭐 45%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종목이 45%가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으로 부각이 됐었던 거는 컨센서스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 물론 이제 뭐 좀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굉장히 좀 잘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좀 비교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실망 매물들도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과하게 내려올 정도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가 힘을 좀 못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하느냐 못 하느냐 요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크게 갈린 이유가 된 거잖아요. 실적으로든 아니면은 기대감으로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뭔가 좀 투자자들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자극적인 이슈는 엔비디아에 그래서 HBM 납품해? 안 해? 언제부터 할 건데, 이런 발표들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한테는 가장 좀 화끈한, 그 다음에 자극적인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칩을 중국 쪽에 이제 추가로 수출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신기술에 비해서 약간 좀 뭐 성능이 30%라든가 50% 정도라든가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 된 거,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중국에 이제 추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최신 그 GPU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전 상품 전 단계에 뭐 그 정도 레벨의 뭐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이 좀 지금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추가 발주들이 좀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HBM이 좀 필요하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가지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생산 물량은 이미 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년에는 어때라고 보면은 그것도 뭐 대부분이 예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이라던가 생산 캐파를 좀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또 중국에 허용을 해서 수요가 확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8단 HBM 5세대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삼성전자한테 받아다가 하지 않겠느냐, 요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커지는 거죠. 물론 확정된 이슈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좀 단기간 내에 올해 안에 좀 그 뉴스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뭐 8%, 뭐 10%짜리 양봉을 땡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가장 자극적인 이슈는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확실히 미국 기업들이랑 삼성전자랑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애플 쪽이랑도 최근에 파운드리 그 계약을 맺었고, 테슬라 쪽이랑도 파운드리 계약을 잘 맺어놨죠. 그래서 테슬라랑 애플은 예고편에 불과해 트럼프 관세에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뭐 기한 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이런 거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그 현지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 공장의 가치가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교할 대상을 일단은 뭐 TSMC로 본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를 뭐 못 따라가죠. TSMC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 같이 손을 잡고 엄청난 그 성장을 좀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파운드리 공장이 TSMC는 미국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공장이라던가 3공장에 대한 계획들은 뭐 3년 뒤 아니면은 뭐 5년 뒤 뭐 이렇게 이제 그 목표로 건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안에서 이제 뭐 몇 나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기술력이 좀 올라간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분석기관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에서 만들어 오는 거 말고 미국 현지에서 삼성은 2나노 이하급의 그 가장 좀 앞선 그런 그 공정 파운드리를 시작을 하는데 막상 그 1위 기업인 TSMC는 아직 미국 현지 안에서 2나노 이하의 공정 적용을 아직은 뭐 여부조차 공개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규 공장도 이제 가동되는 시점이 뭐 2028년도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세 100%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제 공장들이 가치를 좀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애플이라던가 테슬라가 왜 TSMC가 아니고 삼성과 손을 잡았지? 여기에 대한 그 이유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요즘에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TSMC도 엔비디아랑 좀 협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애플이라던가 테슬라랑 요즘에 대규모 수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 시장 안에서는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될 것 같아. 연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대규모의 수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2024년도에 실적으로 부담감을 좀 많이 받았었죠. 물론 재무제표에 메모리랑 비메모리 쪽을 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하진 않는데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도 세고 뭐 업황의 사이클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은 막 이제 못 비빌 정도의 실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자폭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뭐 대규모 수주 계약들을 따내면서 물론 뭐 다음 분기에 바로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 부담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국면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이 좀 약했었던 것들은 주가가 40% 이상 빠지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소될 내용들을 남겨놓고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요즘에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과도 이번에 그 수주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좀 앞으로 추가적인 추가 계약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여운들을 계속해서 좀 남겨놨었죠. 그래서 여기 뉴스들을 보면은 추가 수주 기대감이라는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AI6 위탁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와의 협력 범위를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 도조팀을 해체를 하고 이 도조팀이 그 머스크가 하는 그 슈퍼컴퓨팅 관련된 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막 인사결정을 막 하고 뭐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사업에 좀 변화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그 전략적인 변화가 삼성전자한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FSD는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기존 도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훈련용 칩 계약이 향후 몇 년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다 이제 각 팀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FSD용, 휴머노이드용,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용, 슈퍼컴퓨터용 이런 이제 칩들을 다 따로 개발하고 따로 이제 사업 분야를 나눠서 따로 설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차세대로 나오는 AI6 칩에서는 이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칩을 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가 맡고 그다음에 좋은 관계만 잘 유지가 되고 한다면 이제 뭐 무한하게
그 같이 이제 협력 범위를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 방향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팀 조직들을 좀 개편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이제 카더라라고 하지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 가치, 기업의 가치가 확실히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위기다. 트럼프 리스크는 위기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들은 저는 충분히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또 좋은 이슈들을 계속 밀려가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8만 전자, 9만 전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요즘에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분위기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완전 뭐 잡주들 이런 것들 빼고는 뭐 거의 다 같이 올라가고 분위기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좀 기술적인 차트 위치를 보면서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매매 이런 것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시장 안에서 뭐 ISC라던가 뭐 PMT라던가 이런 중소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미국의 테일러 공장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장비 공급 채비가 뭐 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발주가 임박했다라는 이슈들도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즉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그 삼성의 그 테일러 공장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장비들을 막 발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좀 지연이 됐대요. 왜냐면은 먹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거래처들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막 좀 지연시키고 막 그랬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테슬라랑 계약을 대규모로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테일러 공장에서 양산의 가동 준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공장을 세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린룸을 또 공사를 하고 공정 자동화 장비를 갖다 놓고 노광 및 증착 등 전공정 장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측정 등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후공정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그 외에 기타 가스 정화 아니면 뭐 주변 장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제 그 테일러 공장의 클린룸 공사를 뭐 이제 10월 안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었던 신성 ENG는 뭐 최근에도 삼성전자랑 관련된 클린룸 그 수주 공시 계약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부각이 되면서 불과 어제 뭐 장중에 15% 그다음에 과거에는 뭐 24% 이런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신성 ENG가 과거에는 뭔가 좀 그 태양광 쪽 안에서의 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좀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클린룸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 안에서는 가장 뭐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이미 뭐 반응이 나오고 위쪽으로 좀 땡겨가고 있다. 확실히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흐름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는 뭐 최근에 상승률들이 굉장히 좀 빨리 나왔고요. 저는 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28,000원 위치를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전고점이 그 겹치는 부분과 더불어서 위쪽에 있는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구간이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여러 번 두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되면은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위쪽으로 짱대 양봉을 땡길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오픈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스는 요즘에 외국인 순매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기관 쪽의 매수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여기 만들어 놨었던 28,000원에 뭐 전고점 혹은 이제 매물대 그 다음에 저항선 요런 것들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정화 등 주변 장치 안에서는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스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발 쪽으로도 그렇고 HBM 쪽에 좀 성장세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좀 잘 나왔었던
그런 이력의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바닥에 있었던 매물대는 돌파가 나왔고, 오늘은 또 지난번 정고점 언덕을 위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랑 월봉이 차트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저항 구간들을 붙였다가 돌파하고 안착하고 위쪽으로 양봉을 만들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위쪽으로의 매물들이 좀 많이 열린 상태가 됐다. 그래서 보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요즘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같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사로 부각되고 있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막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최근에 바닥에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온칩스도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뭐 중소형주들 안에 순환매를 보셔도 좋고,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셔서 멀리 보는 전략도 좋고, 충분히 유효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25년도에 저는 연말까지 수익의 기회가 많이 오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명하게 잘 투자해서 많은 분들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주고리즘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께 필요한 모든 주식 알고리즘들을 많이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대박 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